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이윤승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논문은 Attention Guided Anomaly Localization in Images입니다. 이 논문은 2020년 ECCB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노말리 디텍션과 아노말리 로컬라이제이션의 태스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노말리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인풋 이미지 내에 이상치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태스크를 의미합니다. 아래 그림의 경우에는 MVTech 데이터셋에서 케이블 카테고리 중 이상치가 포함된 이미지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이미지에는 현재 이상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앱노말이다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아노말리 로컬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디텍션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태스크로서 인풋 이미지 내에 픽셀 레벨로 비정상 여부를 탐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그림 예시에서 이 흰 부분이 이상치에 해당되므로 이 부분을 스코어 맵으로서 이렇게 찾아내는 것을 아노말리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아노말리 로컬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언슈퍼바이스드 세팅에서 학습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레이블이 되어 있는 그 아노말리의 개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대부분 비지도 학습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슈퍼바이스드 아노말리 로컬라이제이션에서 많이 쓰이는 모델들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토인코더 방법론입니다. 정상 데이터를 잘 복원해내는 컨볼루셔널 오토인코더를 학습하게 되고 원본 X와 그리고 복원된 X 헷 이 이미지 간의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클수록 이상치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음은 겐 베이스 메서드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유명한 모델은 바로 아노겐인데요. 아노겐 같은 경우에는 정상 이미지로 DC겐의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하게 되고 이 각각의 모델을 픽스한 다음에 정상 이미지와 비슷한 이미지를 만드는 최적의 레이턴트 스페이스 Z를 학습하는 형태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아노멀리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이미지와 그리고 그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이미지 간의 차이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한 로스를 더해서 아노말리 스코어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VAE 기반 방법론입니다. P세타 Z를 프라이어로 가지는 Z로부터 인풋 데이터와 유사한 X를 생성하도록 학습합니다. 우리 아노멀리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리컨스트럭션 에러와 그리고 KL 다이버전스 에러를 사용하는데 이것의 합이 커질수록 이상치로 간주하게 됩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오토인코더 그리고 겐 그리고 VAE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thresholded pixel wise difference로 아노멀리 로컬라이제이션을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한계점으로 생각해 보자면 어떤 트레숄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트레숄드 세타보다 값이 크면 이상치이고 그거보다 작으면 정상이다 라는 그 판단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비정상 이미지로 트레숄드를 찾아서 아노말리 스코어 맵을 도출해야 한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각 카테고리마다 서로 다른 트레숄드를 찾아줘야 한다라는 한계점도 지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 제목에서 attention guided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이 attention 맵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론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굉장히 잘 알려진 그래드캠입니다. 이 그래드캠은 캠과 다르게 글로벌 에버리지 플링 레이어가 불필요한 비주얼 익스플래네이션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확률값 YC를 컨볼루셔널 피처맵 A로 미분해서 얻은 그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클래스를 예측할 때 활성화된 픽셀을 시각화합니다. 아래 수식에서 확인하시면 수식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기본적으로 그래디캠의 방법론을 좀 더 디벨롭해서 VAE에서
이 그래디캠을 적용하고자 하는 그 시도가 있었는데요. 그 방법론이 이제 Explainable VA라는 방법론이 2020년 CBPR에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VA의 그 결과를 시각화하는 방법과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아노말리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데에도 적용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을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정상 분포와 비정상 데이터의 분포 차이로부터 레이턴트 벡터 Z를 샘플링하여서 어텐션 맵을 최종적으로 도출하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이 레이턴트 벡터 Z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테스트 타임에 들어올 입력이 정상이라면 이 정상과 그리고 테스트 타임에 들어온 이미지의 분포의 차이를 Z를 샘플링하는 분포로 정의하기 때문에 그 분포의 차이가 0에 가까워지고 그래서 이 그래디캠 방법론을 적용했을 때에도 크게 강조되는 픽셀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테스트 타임에 들어온 입력이 비정상이라면 비정상 정보를 포함한 분포로부터 Z를 샘플링하게 되므로 이 Explainable VAE 방법론을 적용했을 때 비정상에 영향을 준 픽셀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이 바로 이 정상 데이터와 그리고 입력 데이터의 분포의 차이라고 의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분포에 대한 수식은 초록색 글씨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Z를 샘플링한 다음에는 이제 어텐션 맵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레이턴트 벡터 Z의 각 요소마다 마지막 컨볼루셔널 피처맵 A로의 역전파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수식을 아래에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앞서 소개드렸던 그래드캠에서 달라진 부분은 바로 ZI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논문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는 방법론은 이제 크게 unsupervised 세팅과 그리고 weakly supervised 세팅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먼저 unsupervised anomaly localization에 대한 메인 아이디어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구조를 바닐라 VA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앞서 백그라운드에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VA 같은 경우에는 이제 P 세타 Z를 프라이어로 가지는 Z로부터 인풋 데이터와 유사한 X를 생성하도록 학습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어드버서리얼 로스를 추가하게 되는데요. 이걸 추가하는 이유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추가해서 이제 VA만 사용했을 때 그 생성 결과가 좀 블러리했는데 그거를 조금 더 튜닝하는 그런 목적으로 어드버서리얼 로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자들이 마지막으로 제일 강조하는 어텐션 익스펜션 로스입니다.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모든 정상 리즌을 인코딩하기 위한 로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로스로 학습한 그 모델을 이제 이름하여서 Convolutional Adversarial Variational Autoencoder with Guided Attention이라고 해서 CAVGA라고 하고 unsupervised 세팅이므로 U라고 적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드렸던 이 CAVGAU에 대해서 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인풋 이미지를 통해서 VA를 학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VA가 생성해낸 Reconstructed Image X 과 그리고 원본 이미지 X를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어서 이거를 잘 구분해 낼 수 있는지 그 어드버서리얼 로스를 추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브랜치에서는 어텐션 맵을 구해서 이 어텐션 맵이 정상 부분 전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맵 내에 비정상 스코어를 줄이도록 학습하게 됩니다. 비정상 스코어를 줄이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정상 스코어를 크게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므로 여기에서 이제 표현을 할 때 attention expansion loss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Weekly Supervised Localization입니다. 이제 Weekly Supervised 같은 경우에는 Unsupervised 세팅이랑 똑같이 바닐라 VA와 Adversarial Loss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바로 Guided Attention Loss라는 부분입니다. 정상이랑 그리고 비정상 어텐션 맵을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로 분류하도록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정분류한 정상 어텐션 맵에 대해서 앞서 언스퍼바이즈 세팅에서 활용했던 어텐션 익스펜션 로스를 함께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로컬라이제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언슈퍼바이즈드와 모델 이름은 똑같지만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세팅이기 때문에 언더바 W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세팅도 그림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들이 사실 라벨을 사용하면은 그냥 슈퍼바이스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위클리 슈퍼바이스라고 표현한 이유는 바로 이제 정상 여부에 대한 레이블만 사용하고 픽셀와이즈 레이블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 정도만 활용을 하고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의 GT 마스크를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클리 슈퍼바이즈드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렸던 어드버서리얼 로스는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이 컴플리멘터리 가이디드 어텐션 로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통해서 클래시파이어가 정상 어텐션 맵과 그리고 비정상 어텐션 맵을 분류해내도록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대로 분류를 잘 해낸 정분류된 정상 어텐션 맵에 대해서 정상 부분을 잘 포괄할 수 있도록 맵 내의 비정상 스코어를 줄이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상 어텐션 맵이 되므로 이 스코어들을 점점 커지게 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우측에 보이시는 맵 같은 경우에는 비정상 어텐션 맵이기 때문에 스코어가 작아지게, 파란색으로 작아지게 학습하게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스 펑션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AVGA 언퍼바이스드 방법론입니다. VA입니다. 바닐라 VA를 학습을 하고, 그리고 컨볼루셔널 레이턴트 베리어블 Z를 통해 스페이셜 인포메이션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수식은 아까 백그라운드에서 소개해드렸던 VA의 로스 펑션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어드버서리얼 로스입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추가해서 VA의 좀 블러리한 리컨스트럭션 결과를 보완하고자 하였고, 그리고 사용한 구조는 디시겐의 디스크리미네이터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이시는 그림이 바로 디시겐의 디스크리미네이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텐션 익스펜션 로스입니다. 이 제한 배경에 대해 좀 더 다시 짚고 넘어가자면, VA와 그리고 어드버서리얼 로스만으로는 어텐션이 정상 영역을 포괄하지 못합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이 현재 VA와 어드버서리얼 로스만을 활용해서 시각화한 어텐션 맵인데요. 이 이미지가 정상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부분을 포괄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 어텐션 익스펜션 로스를 활용을 해서 정상 이미지의 많은 영역, 전체 영역을 인코딩을 하고자 이 로스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드렸던 Explainable VA 방법론을 차용해서 Z를 통해서 어텐션 맵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할 때 정상 이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1-AIJ는 결국 비정상 스코어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줄이도록 학습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정상 스코어를 커지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까지는 이제 unsupervised 세팅에서의 로스 펑션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현재 보시는 이 슬라이드에서는 weekly supervised 세팅에서 별도로 추가된 로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이제 BC 로스와 그리고 가이리드 어텐션 로스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미지 레벨의 레이블, 정상이다, 비정상이다만 활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BC 이 로스를 학습하기 위해서 레이턴트 베리어블 Z를 플래튼한 ZFX를 노드가 두 개인 아웃풋 레이어로 연결해서 그 클래시파이어 C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클래시파이어 C의 아웃풋 스코어를 기준으로 그 기존 그래드 캠을 적용을 하게 되면 아웃풋이 여기 레이블이 있는 상태에서 그 그래드 캠을 적용했기 때문에 정상 어텐션 맵 ACN과 그리고 비정상 어텐션 맵 ACA가 도출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정상으로 올바르게 분류된 이미지에 대해서만 ACN의 스코어는 커지고 그리고 ACA의 스코어는 작아지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ACN의 스코어를 커지게 하는 부분이 바로 현재 밑줄을 치고 있는 바로 이 부분이고, 그리고 ACA의 스코어가 작아지도록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이디드 어텐션 로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이제 비정상 어텐션 맵 ACA의 스코어는 억제하고 여기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노말러스 어텐션의 값들은 좀 줄어들게 하고, 그리고 노멀 어텐션의 값들은 좀 많은 영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습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로스 펑션이 제한이 되었는데요. 이걸 정리하면은 이 페이지와 같습니다. CVJU 같은 경우에는 VA와 그리고 어드버서리얼 로스 그리고 어텐션 익스펜션 로스로 구성이 되고, 그리고 CVJ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VA와 어드버서리얼 그리고 추가적으로 BC와 그리고 컴플리멘터리 가이디드 어텐션 로스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제 어노멀리 스코어를 도출할 때에는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인풋 X 테스트와 그리고 VA를 거쳐서 생성된 X 헷 테스트의 픽셀 와이즈 디퍼런스를 구해서 그걸 이제 SA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0과 1 사이로 정교화시킨 다음에 0.5 이상이면 아노말리라고 판단하고 0.5보다 작으면 정상이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컬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언슈퍼바이즈드와 위클리 슈퍼바이즈드에서 방법론이 조금 다른데요. 언슈퍼바이즈드 같은 경우에는 학습이 완료된 VA의 Z를 통해서 어텐션 맵 A를 구하고 그리고 1-A를 해서 그 비정상인 부분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같은 경우에는 학습이 완료된 클래시파이어 C를 기준으로 아노말리스 어텐션 맵 ACA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서 도출한 어텐션 맵의 원소가 0.5보다 크면 그게 바로 아노말리다 라고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평가 지표로는 IOU와 AUROC를 활용을 했는데요. 두 가지 다 아노말리 디텍션과 그리고 로컬라이제이션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지표입니다. 차이점은 이제 트레시홀드 디펜던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IOU 같은 경우에는 트레시홀드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을 때 구할 수 있고, 그리고 AUROC 같은 경우에는 트레시홀드와 상관없이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AUROC를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IOU를 평가 지표로 메인 평가 지표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IOU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현재 내가 예측한 값과 그리고 그라운드 트루스 값의 합집합분의 그 두 영역의 교집합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 AUROC 같은 경우에는 이 표에서 FPR과 TPR이 트레시홀드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제 그 ROC 커브를 구하게 되고, 그리고 ROC 커브의 그 아래 영역의 넓이를 이제 AUROC라고 정하게 됩니다.
평가에 사용한 데이터셋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좀 추려서 가져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MVTech AD 데이터셋입니다. 15개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고 크게 오브젝트와 그리고 텍스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바로 오브젝트에 해당이 되고 네 번째는 텍스처에 해당이 됩니다. 이미지 레이블과 그리고 픽셀 레벨 레이블이 제공이 되고 특징으로는 이 각 모델별로 이 각 카테고리별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데이터셋은 모디파이드 상하이 테크 데이터셋입니다. 원래 이 데이터셋은 비디오 아노말리 디텍션을 위한 데이터셋인데 이 이미지 아노말리 디텍션 그리고 아노말리 세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매번 5번째 프레임을 추출을 해서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정성적으로 성능을 평가해 보았을 때 베이스라인으로 설정한 감마 VA보다 수치적으로는 조금 더 좋은 성능이지만 정성적으로 보았을 때는 좀 비슷한 유사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MVTech 데이터셋을 통해서 로컬라이즈한 성능을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여기 노테이션에 대해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있는 D는 베이직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활용한 것을 의미하고 R 같은 경우에는 프리트레인드 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량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 베이스라인인 감마 VA보다 8% 높은 MIOU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AUROC도 3%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현재 저자들은 언슈퍼바이스드와 위클리 슈퍼바이스 세팅을 모두 넣어서 비교를 하고 있긴 한데 저는 여기 저자들이 실어놓은 모든 방법론들이 완벽하게 언슈퍼바이스 세팅에서 학습된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 제안한 모델에서도 언슈퍼바이스드 모델이랑 비교하는 게 공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언슈퍼바이스드 모델들끼리 비교하는 관점에서 이 실험 결과를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능 평가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의견이 있었는데요. 저자들이 대부분 베이스라인은 비정상 이미지로 클래스에 특화된 그런 트레시홀드를 구해서 어노멀리 로컬라이제이션을 했지만 우리들이 제안하는 CVGA는 트레시홀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성능을 이길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평가지표를 IOU를 쓰기 때문에 좀 클래스에 스페시픽한 트레시홀드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트레시홀드에 인디펜던트한 AUROC를 쓰면 트레시홀드를 굳이 정하지 않아도 그 평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어떤 컨트리뷰션을 가져가기 위한 측면에서 좀 트레시홀드가 필요 없다. 0.5로 굳이 탐색하지 않고 0.5로 정해도 성능이 잘 나온다라는 그런 컨트리뷰션을 가져가기 위해서 평가 지표를 특히 더 IOU로 선택한 것 같다라는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 실험에 대해 소개를 드리자면 모디파이드 상하이 테크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태스크를 수행해 보았는데 베이스라인 감마 VA와 비교해 보았을 때 언슈퍼바이스드 세팅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이 MIOU는 4% 그리고 AUROC는 3%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언슈퍼바이스드 세팅보다 위클리 슈퍼바이스드의 경우에 레이블을 사용했기 때문에 좀 성능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또 이 저자들이 픽셀 레벨 레이블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미지 레벨의 레이블을 사용했음에도 성능이 향상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MVTech 데이터를 활용한 디텍션 성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디텍션 성능은 true positive와 그리고 true negative의 평균으로 값을 도출을 하였고요. 그리고 베이스라인인 감마 VA와 비교했을 때 1.3% 분류 성능이 향상이 되었고, 그리고 Modified 상하이 테크 데이터셋에 대한 디텍션 성능을 살펴보았을 때 베이스라인보다 2.6% 분류 성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컨볼루셔널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사용한 것에 대한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컨볼루셔널 레이턴트 베리어블 Z를 사용했을 때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플래튼한 Z를 사용했을 때에 비해서 성능이 9%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텐션 익스펜션 로스의 효과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어텐션 익스펜션 로스를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 보았을 때 이 로스를 사용하면 14%의 MIOU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플리멘터리 가이디드 어텐션 로스의 효과를 알아보았는데요. 이 로스를 사용했을 때 MIOU 기준으로 12% 성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논문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